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부유한 가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각색하였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시각,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최 회장의 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하늘로 솟은 대리석 기둥과 유리로 된 천장은 마치 궁전과도 같은 위엄을 뽐내고 있었죠. 최 회장은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최철민 회장은 대한민국 재계 50위 안에 드는 기업가로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벌써 일어나셨네요. 최 회장의 아내 박숙자 여사가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숙자 여사는 남편의 곁에서 29년을 함께 해온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굵은 주름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뭐가 그리 바쁘신 거야? 이제 좀 쉬세요. 회사 일이 아직 많아. 이제 와서 내가 쉬면 누가 회사를 돌리겠어.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최 회장의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도 어김없이 자리에 앉았죠. 수진은 35살의 나이에도 20살 소녀처럼 화려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목과 목에는 값비싼 보석들이 빛나고 있었고 항상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아버님, 어제 말씀드린 제주도 여행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새로 오픈한 리조트가 있는데 VIP 스위트룸이 정말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말에 최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끝없는 사치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아들 민수를 위해 대부분의 경우 참아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주도 다녀오지 않았나?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 그건 친구들과 간 거고요. 이번엔 가족 여행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버님도 좀 쉬셔야 하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살짝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수진아, 아버님 회사에서 중요한 일정이 많으셔. 우리끼리 다녀오자.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항상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는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로 아버지의 강인함보다는 어머니의 온화함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내일 마침 리조트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 너희도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최 회장의 말에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향해 눈짓했습니다. 가서 뭐 하라고? 수진이 또 쇼핑이나 하고 다닐 거 아냐? 박숙자 여사가 수진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겉으로는 원만해 보였지만 그 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쇼핑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아버님 모시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요. 수진의 말에 박숙자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가식적인 태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최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과 부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와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의 일정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오전 11시에 강 부회장과의 미팅이 있고 오후 2시에 리조트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았네. 가족들도 같이 가니 차량 준비해주게. 비서가 나간 후 최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의 미팅은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며느리 수진의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끝없는 욕심과 오만함이 언젠가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 민수를 생각해 참아왔습니다. 민수는 그의 유일한 아들이자 모든 것을 물려줄 후계자였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었고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내일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장은 명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신발장에는 수십 켤레의 고가 구두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골라? 아버님 미팅인데 너무 화려한 건 좀. 민수의 말에 수지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데 내가 초라하게 보이면 체면이 서겠어요? 내가 최 회장 며느리잖아요. 아침 일찍 최 회장 일행은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최 회장은 언제나처럼 정장 차림이었고 수지는 화려한 원피스에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신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죠. 수진아, 오늘은 비즈니스 미팅이야. 그렇게 꾸밀 필요 없었는데. 박숙자 여사가 수진의 화려한 차림새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업 파트너들은 외모로도 첫인상을 판단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최 회장 가문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입은 거예요. 수진의 대답에 박숙자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수진은 자신만의 논리로 상황을 합리화했습니다. 최 회장은 룸미러로 뒷좌석의 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차량은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의 고급 리조트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도시의 콘크리트 숲에서 푸른 자연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2시간가량의 드라이브 끝에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역시 아버님이 선택하신 곳은 달라요. 수진이 리조트의 웅장한 외관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최 회장은 묵묵히 걸어가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리조트의 화려함보다는 사업적 가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강 부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최 회장 일행은 VIP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리조트의 화려한 인테리어를 구경하며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자리는 사업보다는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철민 형님, 오랜만입니다. 강 부회장이 최 회장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최 회장보다 10년 정도 젊은 60대 후반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래, 오래 기다렸나? 우리 가족도 함께 왔네. 최 회장은 가족들을 소개했고 강 부회장은 특히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며느님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아드님이 복이 많으십니다. 강 부회장의 말에 수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칭찬에 익숙했고 또 즐겼습니다. 미팅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최 회장과 강 부회장은 새로운 사업 제휴에 대해 논의했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옆에서 모든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잘 마무리되었으니 점심 식사를 하시죠.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강 부회장의 제안에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리조트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호화로운 리조트와는 달리 소박한 분위기의 한식당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리조트 안에 좋은 레스토랑이 많을 텐데.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늘 찾는 곳이네. 화려하진 않지만 음식이 정말 맛있어. 직접 농사지은 식재료로 요리한다고 하더군. 강 부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곳 같군. 나도 이런 소박한 곳이 더 마음에 들어. 최 회장의 말에 수지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팔을 살짝 꼬집으며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한 된장찌개 향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옛 사진들이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직원들은 최 회장 일행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들이 오셨네요. 특별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당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그들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일반 홀보다는 조금 더 프라이빗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대. 특히 된장찌개가 일품이래. 민수가 수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곳에서 식사할 줄은 몰랐어요. 최 회장 가족이 이런 시골 식당에서 밥을 먹다니.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오늘만 참아요. 내일은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모시고 갈게요. 민수의 말에 수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애정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뜨끈한 된장찌개가 올려졌습니다. 최 회장과 강 부회장은 음식을 먹으며 옛 추억을 나누었고 박숙자 여사도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아, 물 좀 더 주세요. 수진이 지나가는 직원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높았고 태도는 거만했습니다. 젊은 알바생이 재빨리 물 주전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네, 손님. 여기 물 가져왔습니다. 젊은 남자는 공손하게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이 처음인 듯 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왜인지 그 젊은이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심해서 따르게. 손님 옷에 물 튈라. 매니저가 멀리서 알바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오히려 젊은이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는지 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바생의 손에서 주전자가 기울어지며 물이 수진의 원피스 위로 쏟아진 것입니다. 순간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의 비명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물에 젖은 옷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알바생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그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내가 평생 벌어도 못 살 옷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이 광경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실수일 뿐이에요. 하지만 수진은 민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어딨어? 일을 제대로 못하면 하지를 말든가. 그리고 다음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진이 알바생의 뺨을 세차게 때린 것입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젊은이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순간 식당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아! 박숙자 여사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냐? 최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자신이 한 행동을 자각한 듯 했지만 여전히 뉘우침보다는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이 먼저 실수를 했잖아요. 제 옷이 완전히 망가졌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때려. 내가 지금 어디서 누구를 때린 건지 알기나 해. 최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알바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우리 며느리가 신뢰를 범했어. 최 회장이 젊은이에게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 회장은 젊은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네, 혹시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최 회장을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젊은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최 회장의 시선을 피하며 물수건을 가지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최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 부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 친구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이 식당에서 알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군요. 학생인 것 같습니다만. 최 회장은 지훈이라는 이름을 듣자 더욱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 괜찮다. 근데 수진아, 내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구나. 최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깊은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아버님, 제 옷이 뭐가 중요해. 사람을 때렸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행동을 해? 민수가 수진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내의 행동을 두둔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마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 일행을 더 안쪽의 룸으로 안내했고 다른 손님들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당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다른 손님들은 수진을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해서. 아니요, 매니저님. 사과할 사람은 우리 쪽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크게 실수를 했네요. 최 회장은 매니저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직원, 지훈 씨가 맞죠? 그분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대학생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착하고 성실한 친구예요. 오늘이 첫 근무라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가 버린 여자의 성이 박이었고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쯤 저 젊은이와 나이가 비슷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혹시 아세요? 최 회장의 질문에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박미선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지훈이가 약값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미선. 그가 30년 전에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해 그녀를 떠났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나타난 젊은이가 혹시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최 회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그냥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젊은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이를 자신의 며느리가 모욕하고 때렸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빠르게 끝났습니다. 수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서서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 일행이 식당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최 회장은 슬쩍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는 식당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젊은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의 뺨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 씨. 최 회장의 부름에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네, 손님. 정말 미안하네. 우리 며느리가 큰 실수를 했어. 최 회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젊은이의 눈매와 코는 분명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니까요. 지훈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최 회장을 알고 있는 듯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박미선 맞나? 최 회장의 질문에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최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그 순간 최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자신의 아들, 30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최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시간이 되면 연락해주게. 지훈은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명함을 보고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철민. 회장님.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응어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최철민이네. 혹시 나에 대해 들은 적이 있나? 최 회장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최 회장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처져 있었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최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의 변화를 느꼈지만 누구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박숙자 여사만이 남편의 눈빛을 읽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지. 차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최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그 식당에 그리고 지훈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후 최 회장은 곧바로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그는 사업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중에는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피와 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하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한편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야? 내 옷이 망가졌는데. 여보, 옷은 다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오늘 상처 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떡할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행동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당신마저 나를 비난하는 거야?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당신이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이렇게 물질적이지 않았어요. 민수의 말에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최 회장 가문의 며느리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어느새 사치와 오만함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를 최 회장 며느리로만 보는 것 같아서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처음으로 수지는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면 돼요. 내가 사랑한 건 명품 가방을 든 최 회장 며느리가 아니라 순수하고 따뜻했던 수진이었으니까요.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재에 홀로 남은 최 회장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사진첩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고 그 안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여자의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박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최 회장의 젊은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그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가 지훈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후에도 최 회장은 홀로 깨어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저택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오늘 반드시 지훈을 다시 만나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밤새 안 주무셨어요? 박숙자 여사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생각할 게 많았어. 최 회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제는 말해주세요.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셨어요. 박숙자 여사가 남편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알바생, 지훈이 내 아들일지도 몰라. 박숙자 여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나는 박미선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부잣집 딸과 결혼하기 위해 그녀를 떠났지. 그리고 얼마 후 내가 나타났고.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숙자 여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을. 박숙자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29년 동안 남편의 곁을 지키며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몰랐어. 어제 식당에서 지훈을 보는 순간 그가 내 아들이라는 걸 직감했어. 최 회장의 고백에 박숙자 여사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다시 그 식당에 가서 지훈을 만날 거야. 모든 걸 말하고 용서를 구할 거야. 최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함께 가겠어요. 박숙자 여사의 말에 최 회장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겠어? 이건 내 잘못이고 우리는 부부예요. 당신의 잘못은 내 잘못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당신의 아들이라면 난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 아이에겐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박숙자 여사의 성숙한 태도에 최 회장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그 식당에 갈 거다. 최 회장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왜요? 어제 일로 더 사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어제 수진의 행동이 큰 문제였지만 이미 사과했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최 회장의 단호한 태도에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제의 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최 회장과 박숙자 여사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을 배웅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그래, 어머니도 같이 가자고 하시더구나. 최 회장의 대답에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차는 다시 어제의 그 식당을 향해 달렸습니다. 최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지훈을 만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설명해야 할지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최 회장은 잠시 차 안에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박숙자 여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최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쉰 후 차에서 내렸습니다. 식당은 점심시간이 되기 전이라 한산했습니다. 어제 그들을 맞이했던 매니저가 다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지훈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혹시 오늘 출근했나요? 최 회장의 질문에 매니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지훈이는 지금 주방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매니저가 주방으로 향했고 최 회장과 박숙자 여사는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긴장되네요. 박숙자 여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30년 만에 만나는 아들이야. 그 순간 지훈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 씨,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식당 뒤편의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숙자 여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가서 미안하네. 할 말이 많았는데.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침묵한 채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내 어머니가 박미선 맞지?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름이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30년 전, 내가 내 어머니를 사랑했었어. 최 회장의 고백에 지훈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최 회장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것도요. 지훈의 말에 최 회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훈아.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최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훈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해왔지만 직접 마주한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의 성공을 기뻐하셨죠. 그게 저한테는 더 이해가 안 됐지만 지훈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니? 많이 편찮으세요? 암 투병 중이시고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지훈의 말에 최 회장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미선이가 암이라고?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지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기예요. 의사는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지만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그보다 더 빨리. 지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최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미선과 지훈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훈아, 난 내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너와 내 어머니를 돕고 싶어. 최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지훈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존재를 원망해왔지만 직접 마주한 지금은 그 감정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와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최 회장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30년 동안의 고통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미선이를, 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줄 수 없을까? 최 회장의 간절한 부탁에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최 회장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잠든 줄 알고 혼자 최 회장의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던 적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지훈의 대답에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그리고 어제 일에 대해서도 정말 미안하다. 우리 며느리가 너에게 큰 신뢰를 범했어. 최 회장의 말에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런 일에 익숙해요. 사장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반말하는 손님들도 많고. 지훈의 말에 최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사장님의 아들이 아닌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최 회장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며 자랐고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앞에 아버지가 나타났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셔도 저는 아직 이해해.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좋아. 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거야. 최 회장과 지훈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박숙자 여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과거가 이렇게 그들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수진과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최 회장과 박숙자 여사를 찾아 이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회장과 지훈은 대화를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지훈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어제 자신이 때린 그 알바생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너희는 왜 여기에? 최 회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휴대폰 위치를 확인했더니 여기로 나와서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민수의 대답에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에게 말해줄 게 있다. 최 회장이 민수를 자리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일정이 있어서. 지훈이 말했지만 최 회장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잠시만. 민수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어. 최 회장의 말에 지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자리에 남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 사람은 박지훈이라고 해.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야.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30년 전 내가 너희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그녀의 이름은 박미선이었지.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나는 그녀를 떠났고,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 최 회장의 고백에 민수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어쩐지 그의 눈매가 아버지와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그는 내 이복형이라는 건가요? 민수의 질문에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자신이 때린 사람이 최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지훈이는 내 형이야.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최 회장의 말에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최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형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의 솔직한 대답에 최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수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해한다, 민수야. 나도 어제 지훈이를 처음 봤을 때 같은 심정이었으니까. 수지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최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당신도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수진의 질문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회장은 노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수가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자신의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재산과 권력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이건 우리 가문의 문제예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재산을 나눠 갖게 된다면. 그만해, 수진아. 최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지훈이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권리가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단지 아버지로서 그를 돕는 것뿐이야. 최 회장의 말에 지훈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최 회장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자신으로 인해 최 회장 가족이 갈등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잠시만. 내 어머니, 미선이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 최 회장의 간절한 부탁에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최철민을 그리워했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지훈의 대답에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지훈에게 다시 한번 건넸습니다. 내 개인 번호야. 언제든 연락해줘. 지훈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분이 아버지의 아들인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난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지훈이의 눈매가 내 젊은 시절과 똑같거든. 최 회장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지훈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발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미선이를 만나야겠다. 30년 전에 내 잘못을 사과하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니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이야. 최 회장의 결심에 박숙자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고 지훈과 그의 어머니를 돕고 싶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박미선 씨를 만나고 싶어요. 박숙자 여사의 말에 최 회장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함께 해결해야죠. 박숙자 여사의 성숙한 태도에 최 회장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편 수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복형이 나타나서.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이니 우리는 존중해야 해. 하지만 당신은 최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걸 가져가면 어떡해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재산과 권력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지금 그게 중요한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더 필요한 게 뭐야? 민수의 진심 어린 질문에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 일행은 식당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침묵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훈이 연락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훈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네, 회장님.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훈의 말에 최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0년 만에 미선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언제 가면 될까?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계십니다. 지훈의 말에 최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미선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에 더욱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일 오후에 가마. 병원 주소를 문자로 보내줄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셨으면 해요.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실 것 같아서요. 지훈의 부탁에 최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꼭 가마. 전화를 끊은 후 최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만에 미선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박숙자 여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아내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가세요. 박미선 씨는 당신을 만나고 싶을 테니까요. 박숙자 여사의 이해심에 최 회장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거야.
다음 날 오후 최 회장은 지훈이 보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로비에서 지훈을 만났고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는 회장님이 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많이 기뻐하셨어요. 지훈의 말에 최 회장은 안도했습니다. 그는 미선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지훈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 모습에 놀라지 마세요. 많이 야위셨어요. 지훈의 말에 최 회장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쉰 후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최 회장이 기억하던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많이 쇠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선아.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선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선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민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미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선아. 정말 미안해.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후회와 미안함을 이 한마디에 담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철민 씨를 원망한 적 없어요. 지훈이가 있었으니까요. 미선의 말에 최 회장은 더욱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훈이는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어. 내 덕분이야, 미선아. 최 회장의 말에 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지훈이 정말 착하죠?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미선의 말에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훈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그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미선아,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줘. 너와 지훈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최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미선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잠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훈이만 잘 챙겨주세요. 제가 없어도 지훈이가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미선의 말에 최 회장은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내가 지훈이를 꼭 지켜줄게. 하지만 너도 포기하지 마.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서 치료할 수 있어. 아직 희망이 있을 거야. 최 회장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의사들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전 행복했으니까요. 지훈이가 있었으니까요. 미선의 담담한 말에 최 회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선과 지훈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깊이 느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최 회장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그래, 지훈아. 엄마 괜찮아. 철민 씨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미선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은 강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내 아버지와 얘기 좀 했니? 미선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아직 최 회장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네, 어제 조금 이야기했어요. 지훈아, 미워하지 마. 내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려고 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미선의 말에 지훈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부재했던 아버지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노력할게요. 지훈의 대답에 미선은 안도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최 회장이 화해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최 회장은 미선과 지훈을 바라보며 뭔가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미선아, 지훈아.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두 사람의 시선이 최 회장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 집으로 와. 거기서 함께 지내자. 내가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 너를 돌볼게. 지훈이도 함께 오면 좋겠어. 최 회장의 제안에 미선과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무리한 부탁이에요. 당신 가족들도 있는데. 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미 아내와 상의했어. 그녀도 너희를 돕고 싶어 해. 최 회장의 말에 미선은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의 아내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최 회장의 확신에 찬 대답에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서 지훈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회장의 제안이 진심인지, 그리고 자신과 어머니가 그곳에서 편안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생각해? 너의 의견도 중요해. 최 회장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지훈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저도 좋습니다. 지훈의 대답에 미선과 최 회장은 안도했습니다. 최 회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해 미선의 전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저택에 특별한 방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특별히 개조된 앰뷸런스를 불러 미선을 안전하게 저택으로 이송했습니다. 저택에는 이미 개인 간호사와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고 미선을 위한 특별한 병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박숙자 여사는 미선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미선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미선 씨 환영합니다. 편안하게 지내세요. 미선은 박숙자 여사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받아주셔서 천만에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에요. 박숙자 여사의 말에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서 싸워왔고 이제 마침내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어색함을 느끼며 저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호화로운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고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 씨 환영해요. 이제 우리는 형제니까 편하게 지내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지훈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내가 더 어리니까. 민수의 제안에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 민수야.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수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훈과 미선의 등장이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제 자신이 보인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미선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 씨. 저는 민수의 아내 수진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지훈이가 말해줬어요. 당신이 민수 씨의 아내라고. 미선의 따뜻한 미소에 수진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훈 씨에게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날 식당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선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이도 이해할 거예요. 그 아이는 마음이 넓거든요. 미선의 너그러운 태도에 수진은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물질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지훈 씨에게 직접 사과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수진의 결심에 미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가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죠. 미선의 지혜로운 말에 수진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의 정원에서는 최 회장과 지훈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앞으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 최 회장의 말에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은 원하지 않아요. 다만 어머니가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지훈의 솔직한 마음에 최 회장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나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게.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박숙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지훈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선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최 회장은 매일 그녀의 병실을 찾아 오랜 대화를 나누었고, 박숙자 여사는 그녀를 진심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선은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최 회장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최 회장 가족 모두가 참석했고 지훈은 그들의 지지 속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최 회장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니? 최 회장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마치고 싶기는 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 어떨까?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최 회장의 제안에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혼자 있고 싶어요. 지훈의 결정에 최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훈의 독립성을 존중했고 그가 자신의 길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최 회장의 말에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최 회장을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최 회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30년 만에 비로소 자신의 아들에게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은 자신의 삶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마쳤고 최 회장의 도움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최 회장 가족을 방문했고 점점 더 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수진 역시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과거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지훈을 진정한 아들로 인정했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 회장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미선의 희생과 사랑은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고 그녀의 정신은 가족을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백만장자 회장과 며느리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여정입니다.